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새로 취임을 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이 6.27 대책은 하루아침에 가격을 잠재우는 엄청난 대책이었습니다. 다만 이 정책에 숨어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정부가 과연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정책을 좀 깊이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이 6.27 대책에 관련해서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동산 업을 하면서 시장 정책의 흐름, 그리고 정부가 바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정책과 녹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월 5일 날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는 국민의 대부분들은 찬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능력이 있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 또는 부의 세습을 받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어떤 꿀밤을 때리는 정도의 효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지금은 찬성이 2배 정도가 많은데 중요한 건 이게 이대로 흘러갈 것이냐, 과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부동산 방향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내용의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하시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했다는 거죠.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렛대의 원리는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딱 리밋을 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2주택 이상자들에게는 아예 대출을 영원 한 푼도 해주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너가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사지 마.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하는 세력들을 이제는 차단할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는데 이게 꼭 잘한 일이라는 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확대를 해서 대출의 한도가 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바깥하는 수요들, 예를 들면 내가 현재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가 장가를 가야 돼. 아직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다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점이 어느 정도에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지렛대를 써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 또한 어려워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서 있는데 6억밖에 안 한다면 자본금 9억? 과연 30, 40대에 자본금 9억을 갖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문제는 이렇다면 앞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겠느냐. 건설사는 분양을 해야 수입을 가져갑니다. 근데 대출 규제안이 6억에 멈춰 있어요. 내가 서울에 아무리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해도 땅값과 원 재화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평당 3,800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적어도 13억대, 14억대의 분양을 하게 되는데 대출은 6억밖에 안 된다?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요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건설 경기에 직접적인 공급량을 늘리긴 어렵다라고 지금 걱정이 되고요. 또 서민들을 위한 생애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포커스였는데 생애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서민 정책인데 여기까지 손을 댔다.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않나. 갭 투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내 투자 금액을 최소화해서 사는 이 투여 자체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가 10억이면 대출이 추가 대출이 됩니다. 후순위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후순위 대출을 3, 4억 정도만 받는다면 적어도 내 돈은 4, 5억 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는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어떻게? 실거주 의무를 주는 거죠. 아파트를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청약을 받았어, 아파트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 청약해서 이제 입주할 때가 다가서서 입주를 하려고 봤는데 내가 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과 동시에 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되는 거죠. 6개월 안에 처분을 못하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3년 동안 대출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과연
이분들은 청약을 과연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번 정책에서 금관에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은 바로 가계대출의 총량을 줄이겠다는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가계대출은 5조 원이 정확한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7조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걸 감량을 하겠다, 다이어트를 시키겠다. 다만 그 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50%로 절감한다 그러면 2조 5천억밖에 안 나가는데, 예전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했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주는 곳에 제재를 준다는 거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할당된 돈이 있는데 그 한도가 다 소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객이 와도 저희는 한도가 다 됐으니 다른 금융권으로 가세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면책을 취하면서 한도를 줄이고 가계부채 안정화를 꾀할 수는 있겠다. 다만 그 한도 폭이 50%는 갑자기 확 내려오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커질 것 같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항들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대체 상품이 뜰 것인데 그게 바로 준주택에 해당되는 오피스텔로 옮겨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지 좋은 곳 몇 곳은 오피스텔 가격이 벌써 1억 원 정도가 올랐어요. 전주하고 이번 주 딱 일주일 만에 1억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과천, 여기 판교 일대 일주일 만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오피스텔에서 올랐어요. 왜? 걔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평형수의 아파트를 살다가 내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실질적인 아파트 수요자였다면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를 잘 알고 계시면 이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세요.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 입장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오히려 월세 세팅이 가능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충분히 월세율이 평균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될 것이다. 이래서 수익형 부동산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의 기조를 잘 보시면 우리나라 정책은 5년 단위로 바뀝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가격이 반등을 할 건데 그 반등의 폭은 예전보다 떨어져서 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27 대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정책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지금 너무 1비, 2비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시고, 기다려보면 제가 볼 때는 자충수를 둔 이 정부 정책은 한 발 물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다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지켜보시고 어떤 매도나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따따봉 부동산의 이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